반갑습니다. 예비 고등학교 1학년 2020 내등급은 강의를 맡은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고요.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3학년을요 마무리하는 때고요.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한 뒤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. 지금 이걸 보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겨울방학일 확률이 크겠죠. 아니면 이른 친구들은 겨울방학 전에 이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는 것, 아니면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단어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요 시작해 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요 시작입니다. 시작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왜 시작이냐, 이제 중학교 졸업인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. 정확히 말해서요, 여러분들은 입시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대한 꿈을 많이 꾸고 계실 거예요.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그 꿈이 조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었을 거예요.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한 번 볼 때마다, 시험을 볼 때마다 그게 대학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내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중학교 때 뭐 내신이라고 하는데 내신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고요, 고등학교 때.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정시가 확대되는 그 초창기 학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학력평가에 대한 시험이 매우 또 중요해졌죠.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입시의 시작으로 3년 동안 열심히 달리셔야 되거든요. 여러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단어를 시작으로 해봤습니다. 선생님이 그럼 왜 이 강좌를 선택한 게 탁월하다고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이 강좌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, 선생님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중학교 시험과 다른 고등학교 시험에 대한, 고등학교 시험 유형에 대한 적응력이 첫 번째 이유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, 여러분들이 중학교 개념을 완벽하게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.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강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지금 섣부르게 고등학교 1학년에 맞는 선행학습을 하거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루빨리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요,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중학교 때 게 잘 돼 있는지,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학력평가하고 반배치고사를 준비를 시켜드리는데, 학력평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. 100분 동안 30문항 문제를 풀 건데요. 그럼 문제가 쉬울까요? 어려울까요? 어렵겠죠, 당연히. 그 어려운 100분 동안 보는 시험을요,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4번을 볼 겁니다. 물론 3번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. 그러면 그 4번 볼 때마다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?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,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.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1등급,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등급 얘기 많이 할 거예요. 1등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명 중에 4등까지입니다. 2등급은요 100명 중에 11등까지예요. 3등급은요 100명 중에 23등까지예요. 그러면 4등급은요 100명 중에 4등까지, 그 40등까지예요. 그러면 5등급은요 100명 중에 60등까지입니다.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거든요. 여러분들 1, 2등급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의외로 어때요? 5등급도 60%, 즉 절반 정도 하면 5등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, 2등급을 해야 되게 상위권 될 것 같고,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는데 고등학교에 5등급? 말도 안 돼,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력평가를 보면요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셔서 여러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. 그리고 반배치고사는요, 반배치고사를 처음 보는 학교들은 여러분들을 그걸로 먼저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, 선생님들이. 그러니까 무조건 잘 보는 게 유리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선택을 했을 텐데요, 이 강좌를 듣는 수강 대상자를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일단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. 선생님도 그랬고요. 일단 시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좀 잘 보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원래 내가 시험에 대해서 잘 보고 싶었지만 뭐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는 좀 관심이 없었죠, 시험에.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와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내가 잘 봐야겠다, 이런 욕심을 가진 친구들 모두 다 들으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중학교 개념에 대한 복습을 빠르게 하고 싶은 학생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. 이거는 강요예요, 거의. 중학교에 대한 걸요 복습해야 되고, 그거를 빠르게 하려면 이 강좌를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요 고등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력, 아까 말씀드렸죠.
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고등학교는 그걸 적응하고 싶은 친구는 이 강좌 들으시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강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볼게요. 최신 3개년에 대한 3월달 학력평가를 제공해 드립니다. 그리고 반배치고사, 예상 반배치고사 2회분, 2회분을 제공해 드리거든요. 그러면 시험 문제는 총 5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문항수는 좀 달라요. 반배치고사는 25문항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. 학력평가는 실제 기출이니까 30문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학력평가는 3강씩 준비를 했고요. 반배치고사는 2강씩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총 13강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짧다고 해서 개념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요. 개념까지 모조리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한 강좌로 여러분들 중학교에 대한 거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강의의 특징을 좀 보면요. 첫 번째,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예요.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친구는 이 개념 무조건 복습하셔야 되고요. 이 내용 지금 아리까리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 거예요. 두 번째, 필수 중학교 개념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. 이 강좌를 들으시면요. 분명히 고등학교에 활용돼야 되는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필수 개념들을요. 100%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왜요? 학력평가는 여러분들 중학교 3개년에 대한 개념을 30문항으로 압축해 놨거든요. 왜 압축을 했냐? 고등학교에 필요하니까. 그러니까 이 강좌를 100% 복습을 잘 하시고 잘 들으시면 중학교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. 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요,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.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내가 이 문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 문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될 겁니다. 그래서 들으셔야 되고요. 네 번째, 선생님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빈틈없는 수학적 논리 독해가 필요합니다. 고등학교 수학은요 정말 필요해요. 논리적으로 수학을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. 그 독해 능력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것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시간 관리 되게 중요하거든요. 100분 동안 30문항을 풀려면 똑같이 30문항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. 어려운 문항도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대한 연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. 자, 그러면 강의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. 2가지예요. 딱 2가지. 2가지만 지키면 돼요. 첫 번째, 문제는 무조건 스스로 푸셔야 돼요. 1번부터 30번까지요. 여러분들 스탑워치 딱 놓고요. 100분 동안 무조건 풀어보십시오. 이거는요. 무조건 100분 동안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와요. 내가 이거 50분에 몇 문제 풀고 50분에 몇 문제 풀어야지. 아니면 나 30분에 여기까지 풀고 30분 여기까지 40분 여기까지. 안 돼요. 2시간. 약 2시간. 100분 동안 무조건 앉아서 한 번도 화장실 가지 않고 일어나지 말고 푸셔야 돼요.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요. 개념 분석에 대한 복습이 필요해요. 선생님이 이제 강의 때 언급해 드리겠지만 개념과 문제를 같이 놓고요. 이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이 활용되고 아니면 이 개념을 공부하면 이런 문제에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. 그거를 좀 봐가면서 하려면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.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들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선생님이 자전거를 좋아해요.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로드바이크라고 하거든요. 이제 막 도로 이렇게 달리는 거 있죠. 그 도로 처음 선생님이 그 자전거 사고 나서 달렸을 때 힘든 게 뭐였냐면 길은 알고 있어요. 길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게 힘드냐, 어디가 오르막길인지 어디가 내리막길인지 모르는 거예요. 처음 가는 길은.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 발 한 발 내딛지만 언제 오르막이 나오고 언제 내리막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요. 길은 알고 있어도. 여러분들 길 알려주는 거는 쉽죠. 길 알려주는 건 쉬워요. 그건 당연히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선생님은요,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원이 오르막이고 어떤 단원이 내리막인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들으시면서 문제풀이 개념 이런 거 들으시면서요,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덜 중요한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선생님과 약속을 해주시면요, 하나 약속할게요. 수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이 생길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.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죠. 흔히 수포자라고 하잖아요.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. 수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이 생기도록, 수학 때문에 꿈이 커지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3강 동안 여러분들 만나 뵐 건데요. 짧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그런 강력한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. 여러분들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13강 완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. 본 강의에서 만나요.